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어제가 크리스마스였잖아요. 손님들이 줄을 설 정도로 사람이 되게 많이 몰렸다고 들었어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2달 전에 크리스마스 이 트리 준비하는 것들,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어떤 단어로서 키워드를 잡으면 되는지를 이 망한 카페 시리즈에 미리 다 알려드렸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영상을 보고서도 실행을 옮기지 않았으면 사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는데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럼 한 60만 원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트리가 커가지고. 3.5m짜리 트리거든요. 중간에 꾸며져 있는 오브제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약 35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걸 물론 업체에다 맡겼으면 한 200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이 35만 원을 투자해서 저는 이번 달에 1000만 원을 더 벌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금산점, 대전점, 건대점 모두 똑같은 트리를 설치를 했고 이 세 군데에서 모두 다 효과를 봤거든요. 도심에 있는 건대점이 가장 큰 효과를 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통은 이 정도 트리를 놓으려면은 좌석 하나를 빼야 됩니다. 보시면은 좌석이 하나가 가운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창업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연말이나 이럴 때는 사람이 넘치는데 이 좌석 하나를 빼게 되면 사실 100만 원 이상 손해는 맞거든요. 제가 그때 분명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압도적인 트리를 하던가 아니면 아예 하지 말던가 둘 중에 하나를 얘기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매한 여기에 조만한 트리를 하나 놨었다. 뭐 한 1.5m가 많이 구매하는 트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무 효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전년도 매출과 비슷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망한 카페 시리즈를 시작한 지가 1년 반이나 됐고 컨텐츠를 무려 20개나 올렸잖아요. 카페 창업자들, 예비 창업자들이나 지금 카페 장사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1번부터 지금까지 제가 매출을 3배 올리는 과정을 다 리얼로 담아놨으니까 꼭 보시고 그 과정들을 본인의 업장에 적용시키면 좋겠습니다. 망한 카페 살리기 시리즈를 하신 지 꽤 오래됐는데요. 첫 촬영 때 기억나시나요? 네, 그랬었죠. 일단 이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업장 자체는 건대입구, 서울의 건대입구에 있는 업장이고요. 2층, 3층 카페입니다. 1층 카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나가다가 들어오는 로드 손님은 아예 없고 테이크아웃 손님도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배달 매출은 있긴 한데 뭐 배달 매출도 크지는 않은 편이고 뭐 한 달에 한 500 정도, 그리고 나머지 홀 매출이 구성이 돼 있는데 저는 이 카페에서만 7년째 운영 중이고요. 초반에는 북카페 세모라는 이름으로 스터디 카페를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실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이 거의 40% 가까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 매출 자체는 디저트보다는 커피의 매출이 훨씬 더 높았었고 커피의 원재료 가격이 오르기 전인 2019년도였어요. 북카페 세모 창업 당시에는 유료 독서 모임과 공간임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공간임대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대관 사업이 굉장히 잘 됐었어요. 특히나 코로나를 맞고 난 이후에도 코로나 때 스튜디오 사업들이 되게 잘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건대입구역에선 거의 유일한 스튜디오였기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와서 화보 촬영도 하고 굉장히 대관료를 비싸게 촬영을 했었습니다. 뭐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라든지 방송사에서도 2, 3층 전체에 통대관을 해서 150만 원을 줄 때도 있었기 때문에 카페 창업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3, 4년 정도는 호황을 누렸는데 코로나가 끝나면 2023년이 되면서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일단 제 잘못도 커요. 제가 사실 카페에 신경을 거의 못 썼어요. 그 당시에는 뭐 주식 유튜브 키우는 거나 또 다른 사업하는 거에 너무 바빴기 때문에 카페를 매니저 중심으로만 돌아갔는데 초창기 매출이 한 3분의 1 정도로 떨어지게 됐고 한 달에 한 500씩 적자가 내는 그런 상황이 2024년을 맞게 됩니다. 파티쉐들도 3번이나 바꿔가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 와서 좀 드는 생각은 사실 2024년과 2025년은 하나도 인테리어가 바뀐 게 없거든요. 이름도 무드림 베이커리 카페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달라진 거는 매니저의 구성뿐이에요. 매출 차이는 무려 3배가 나게 됩니다. 물론 매니저 혼자만의 역할은 아니겠죠. 그 이외의 스태프 구성, 그리고 제가 브랜딩을 어떻게 했는지, 마케팅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영상에서 모두 다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제가 매출표를 보여드리면 일단 지난달 매출 대비해서도 무려 한 1,100만 원 정도, 아직 26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1일도 또 손님이 많이 올 거거든요. 이번 주 주말 그리고 31일까지 매출을 하면 지난달보다 무려 1,500만 원이나 더 팔게 됩니다. 이거는 올해 초 대비해서가 아니라 지난달 대비 1,500만 원이고요. 올해 초 대비해선 3.5배 정도 매출이 성장한 겁니다. 그럼 프로젝트 시작하기 전에 매출이 안 나올 때는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셨나요? 사실 올해 초에 시도했었던 다이닝 바와의 결합이 가장 큰 패착이었던 것 같아요. 요리사와 스태프들 간의 이슈 때문에 스태프들이 여러 명 그만둔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다이닝 바 자체가 이 공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은 좀 더 빨리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한 2달 반 정도 그 기간을 유지하면서 그 당시에 또 손해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날린 돈만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이닝 바를 완벽하게 정리하고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단 7개월 동안의 그 노력만으로 지금 거의 매출이 3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요즘 무드림 카페에 신메뉴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메뉴들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작년과 큰 차이를 더 보면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파티셰가 4번이나 바뀌었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파티셰님의 가장 큰 장점은 자영업을 2년 동안 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서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으셔서 그런 것들을 매장에 적용을 하니까 훨씬 더 큰 성과가 났고, 이번 파티셰님과 함께 하면서 크림 푸딩 전문점으로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크림 푸딩 종류만 8종류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무드림 베이커리의 리뷰를 보시면은 커피 맛과 디저트 맛이 좋다는 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테리어적인 부분은 좀 평범할 수가 있는데 맛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초 체력을 단단하게 쌓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나 모든 브랜딩의 시작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맛입니다. 여기는 팝업 스토어가 아니잖아요. 뭐 내가 이쁘게 사진을 찍으려고 오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맛이 있어야지만 단골 확보가 되고 재방문율로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브랜드의 핵심은 로고랑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도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작년에 팬더 로고 때문에 참 이슈가 있었는데, 제가 망한 카페 시리즈를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 로고가 팬더 로고였잖아요. 팬더가 디저트와 맥주를 들고 있는 그 로고였는데 2층은 블랙톤에 세련된 느낌이고 3층 같은 경우는 밝으면서도 좀 감성적인 인테리어인데 여기에 좀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로고를 5개월 만에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지금 현재 모던한 폰트체로 바꾸고 우리 2층인 블랙 그리고 3층인 화이트 두 가지 색 배합으로만 갔거든요. 블랙톤의 가구 그리고 블랙톤의 바닥으로 인테리어를 한 상태에서 통일성을 둔다는 거죠. 특히나 2층은 들어오자마자 검은색 로고와 맞는 분위기가 블랙톤으로 쫙 펼쳐지잖아요. 그 세련된 분위기가 고급스러움과 함께 그대로 맞았던 것 같고,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노가 사실 싸지 않습니다. 5,500원이면 거의 웬만한 스페셜티 브랜드 정도의 가격대거든요. 그 5,500원이란 가격을 무려 3년 동안이나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경쟁 상대는 저가 커피인 메가커피라든지 백다방이 아닌 평수당과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디저트도 사실 저희 7, 8,000원짜리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저트가 하루에 200개 이상씩 팔리고 있다는 얘기는 충분히 이 브랜드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어느 정도 이 정도 가격을 주고 먹을 정도로 고급화 브랜딩 전략에 먹히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변에 나가면은 카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무드림은 어떤 카페로 성장했을까요? 북카페 세모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건대입 구역에 복합문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강연도 즐길 수 있고 독서 모임도 즐길 수 있고 그러면서도 스페셜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밸런스를 사실은 저는 원했었거든요. 근데 북카페라는 이미지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스터디 카페 아니냐라는 이미지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객단가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케냐 AA 스페셜티를 6년간 써왔어도 사람들은 그냥 저렴한 원두 아니겠나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작년 중순에 망한 카페 시리즈를 시작을 하면서 무드림 베이커리라는 이름으로 아예 상호를 변경을 하게 된 거죠. 항상 파티셰가 상존했었기 때문에 이 파티셰의 전문성도 강조하면서도 커피의 맛까지도 고급화 전략으로 갈 수 있는 브랜딩을 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건대입 구역에는 다 시끄러운 카페들이 많아요. 테이블의 배열도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편이거든요. 이렇게 4인 테이블에 다 이렇게 푹신푹신한 의자인 반면에 어떤 곳들은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딱딱한 원목 의자를 쓰는 곳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런 테이블도 2인 테이블을 더 작게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들은 매출을 올리기 위함인데 저희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은 구석에는 또 소파 좌석이 있잖아요. 좌석수가 거의 4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면서도 같이 온 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 정도로 인테리어 감도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분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저녁 시간엔 좀 소음도가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다른 카페에 비해서 대화를 나누기 좋은 카페고, 무드림이라는 표현을 쓴 것처럼 분위기가 좋은 카페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드림 카페는 대표님이 안 계셔도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자동화가 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고 계시면 기분이 어떤가요? 이게 사실 많은 창업자들의 꿈이기도 하고 가장 궁금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카페 창업한 지가 벌써 7년째잖아요. 저는 이 7년이란 시간 중에서 단 앞부분 3개월만 일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전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주말에 나와서 일을 도와준 적은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아예 카페 업무를 하지 않은 지는 5년이나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 5년 안에서 제가 반드시 맡아야 됐던 업무는 바로 기획과 마케팅입니다. 기획과 마케팅은 제가 당연히 전담을 해서 해왔고, 이곳에서 같이 베이커리를 만드는 게 더 전문성이 있다고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 제가 만약에 여기서 단순하게 그냥 바리스타 역할만 한다면 그러면은 뭐 시간당 한 12,000원 정도 되는 가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블로그 강사이기도 했었고 현재는 네이버 플레이스도 가르치고 있잖아요. 제가 기획한 마케팅 전략들이 지금 무드림 건대점, 무드림 금산점, 무드림 대전점을 모두 다 네이버 플레이스 1위로 만들었거든요. 마케팅 업체를 거치지 않고서도 개인 자영업자가 네이버 플레이스 1위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이 카페를 기획하고 카페를 마케팅하는 데 시간을 썼던 것 같고, 나머지 시간은 파티셰 겸 매니저, 나머지 스태프 중심으로만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천만 원 기준으로 영업이익률 15%에 맞춰놨어요. 전체적으로 다 매뉴얼이 잡혀 있고 7년간 운영하면서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는 그런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직원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보통 직원은 주인의식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대표님께서는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커피 경력이 18년 정도 되는 분하고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부이동에 있는 원즈커피의 커친놈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님인데요. 그분과 같은 경우는 커피 업계에 무려 18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 업계가 돌아가는 걸 잘 알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들 다 보여드렸는데, 영업이익률 15%면은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카페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10% 미만인 경우가 많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2층 40평대 카페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저는 그 15% 중에서 무려 5%를 매니저 그리고 스태프들에게 성과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많이 오버가 됐죠. 그래서 성과급 규정에 따라서 약 150만 원 정도 추가로 성과급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 동기부여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금삼점과 대전점도 마찬가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대표님께서는 마케팅에 굉장히 집중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무드림 카페는 마케팅을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망한 카페 시리즈를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브랜딩과 마케팅인데요. 이 마케팅에 대해서도 영상을 제가 무려 6개나 올렸습니다. 아직도 그 영상을 보지 않으셨으면 좀 반성을 하셔야 되고, 커피를 원두를 테스트해가지고 더 늘린다, 로스터리 기계를 바꾼다, 커피 머신을 바꾼다, 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는 바로 글로우 서울이죠. 글로우 서울의 청수상가 같은 경우는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바이럴이 스스로 되게끔, 와우 포인트는 하나 정도만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메뉴 구성을 통해서 스스로 바이럴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약간 그러한 의도된 기획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자영업자가 반드시 2개는 해야 되는데, 당연히 첫 번째는 네이버죠. 네이버 플레이스를 잡기 위한 영수증 리뷰라든지 자체 블로그 운영이라든지, 체험단 같은 경우는 저희는 한 1년에 30-40팀 정도만 돌리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자발적 바이럴입니다. 그리고 전혀 마케팅 업체의 도움을 전혀 받은 적이 없고, 지난 7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케팅 업체에 의뢰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올해 가장 많이 시도했던 건 바로 인스타그램인데, 엄청난 성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았고, 모델을 써서 인스타그램에 지금 광고를 돌렸잖아요. 겨우 한 40만 원 정도 돌렸는데 2달 동안 약 3천만 원 이상의 효과가 났기 때문에 광고 효율로서 측정을 해본다면 KPI가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네이버 플레이스 영수증 리뷰에 집중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인스타그램 사장이 나올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게 안 된다면 최소한 메뉴에 대한 얘기라도 꾸준히 올렸으면 좋겠다. 거기다 또 시간이 좀 더 남는 분들은 당연히 스레드까지 하면 좋은데, 스레드 같은 경우도 본인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쓰는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되기 때문에 최근에 창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반드시 스레드까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마음 카페 살리기 시리즈를 하는 동안 마케팅에 돈을 얼마나 쓰셨나요? 초반에 좀 패착이 있는데, 당근마켓에 제가 돈을 무려 100만 원이나 썼다는 거예요. 당근마켓은 생각보다 효율이 거의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무드림 다이닝을 처음 오픈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다이닝을 홍보하는데 당근마켓 100만 원,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도 100만 원, 그리고 인스타그램 최적화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한 300만 원 정도 썼는데, 다이닝은 사실 효과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리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6월부터는 사실은 마케팅비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케팅을 페이스북에 태우는데 뭐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그거 쓴 것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체험단가 같은 경우도 지금 6월부터 12월 달까지는 약 한 50팀 정도 돌아갔기 때문에 50팀의 원재료 값이라고 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딱 그 정도 쓴 게 전체 다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매출은 무려 2.5배, 250%나 성장을 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면서 보니까 다른 지점에는 디저트 말고 다른 메뉴들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어떤 신메뉴들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사실 올해는 제가 무드림 금산에 건축을 해서 완공까지 해서 오픈을 7월 달에 했고,
대전점도 11월 달에 오픈을 했잖아요. 건대점 이외에도 전혀 특성이 다른 두 가지 케이스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드림 금산가 같은 경우는 장점은 봄, 여름, 가을에 굉장히 최적화된 장소죠. 애견들도 데리고 올 수가 있고 다양한 꽃과 핑크뮬리가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에는 매출이 많이 오르는 편인데 거기에 좀 더 부가 요소를 갖고 오기 위해서 소금빵이라든지 아기 공둥이 빵이라든지 이런 빵 종류를 10종류 정도 파티체가 생산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금산이라는 곳 자체가 지역상 굉장히 시골이기 때문에 당일날 남은 빵은 도시처럼 럭키밀이라든지 푸드뱅크를 통해서 매입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빵들은 100% 다 폐기해야 되는 로스에 대한 손실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대전점과 같은 경우는 럭키밀이라든지 에이블리 오늘의 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최소한 원재료가 정도는 챙길 수 있는 플랫폼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근산점은 지금 겨울이라서 비수기지만 빵지술래의 수요들을 대전점으로 갖고 올 수 있는 충분히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다음 주부터는 소금빵을 8종류로 늘려서 확대 생산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빵과 휘낭시의 맛집으로서 대전점을 브랜딩하는 모습을 내년 2026년에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에이블리 같은 온라인 판매를 생각 중이신 것 같은데 다른 수익 모델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커피 유튜버 커친놈과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점은 커친놈의 원즈 커피 같은 경우도 구이동 1등 카페거든요. 거의 90% 단골 장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도 대부분 다 연령층이 고연령층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물론 커피 맛이라든지 디저트 맛도 좋지만 지역 상권이기 때문에 이게 외부에서 오는 카페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선 온라인 판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즈커피 같은 경우는 더치커피와 캔커피를 판매량을 늘리고 있고 최근에 온라인에서 반응이 좋아서 그게 매출로서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파티셰를 한 분 더 고용해서 그렇게 생산을 해야겠지만 지금 에이블리에 입점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현재 무드림에서 인기가 있는 감티라미슈라든지 바나나 푸딩이라든지 삿바탈 푸딩이라든지 이런 시그니처를 바탕으로 해서 2026년에는 온라인 판매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에 대표님이 목표하시는 월 매출이 있나요? 저는 매출을 더 급격하게 늘리기보단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데 더 방점을 찍고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북카페 세모를 할 때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40%에 가까웠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공간대관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했기 때문에 적은 인건비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구조겠죠.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기도 아니고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간 임대에서 그 정도 효율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사이에도 많은 스튜디오라든지 파티룸이 생겼기 때문에 경쟁력도 많이 떨어지게 됐고요. 지금 제가 3천만 원에 15%의 영업이익률을 잡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영업이익률을 18%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2026년도에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전략들에 대해서도 2016년도에 마음카페 시리즈에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 무드림은 어떤 카페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무드림 베이커리 총 3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서울 건대점은 지금처럼 분위기가 좋으면서도 커피도 잘하고 디저트도 맛있네,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카페, 그러면서도 자주 올 수 있는 편안하게 와서 소개팅 명소가 될 수도 있고 데이트 명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제가 무드라는 이름을 앞에 붙인 하나의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드림 건대점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싶고 금산점과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꽃을 심을 계획들이 있고 수국이 피게 되는 6월부터 8월까지는 수국 포토존이 있는 카페로 9월부터 11월까지는 핑크뮬리 카페로 브랜딩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레퍼런스를 드렸었던 천안 이숙가 같은 경우는 핑크뮬리가 피는 철 한 달에 무려 매출이 1억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충분히 금산점도 그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는 10만 평 카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점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전에 빵택시가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빵지술래의 이미지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대전점 근처에는 몽심이라는 빵지술래로 유명한 베이커리 카페도 있고 성심당에서도 차로 10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점과 같은 경우는 분위기 좋은 인테리어 안에서 소금빵과 휘낭시에를 즐길 수 있는 소금빵과 휘낭시에 전문점으로 이미지를 갖고 가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망한 카페 살리기 프로젝트로 고생하신 대표님 스스로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사실은 저만의 역할은 아니었고요. 매니저를 비롯한 파치대님의 역할, 네이버 플레이스와 인스타그램에 집중했었던 마케팅 전략,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 브랜딩이 완성된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불황이 계속되는 시대에서 1월달 매출보다 12월달 매출이 무려 300% 이상 성장했다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본인의 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올렸었던 20개의 영상을 1편부터 20편까지 꾸준히 보시고 이해를 하신다면 당연히 본인의 업장에 맞게끔 브랜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커피 창업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자영업자 분들과도 커피챗을 비롯해서 다양한 네트워크 모임을 2026년에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자인 분들은 제가 게시물에 공지를 올리면 꼭 오셔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5년 무드림을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젊은 부자들 TV와 함께 제가 새로 신설한 채널인 무드림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